여러분은 현재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되고 싶은 모습이 있으신가요? 성공적인 다이어트? 남들보다 빠른 승진?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 부를 이룬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죠.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프레임을 버리고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는 프레임으로 말이죠. 매번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쪄. 같은 양을 먹어도 마른 사람보다 더 찌는 체질이야.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 난 아이유 식단 그대로 따라할 거야. 등등의 말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이어트 방법들도 다양합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디톡스 다이어트, 1일 1식 등의 방법들을 따라했다가 실패하곤 하죠. 이분들이 하는 말들을 듣다 보면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끌어당기는 세상의 흐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반대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운동 유튜버 심으뜸님은 관리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만의 어떠한 방법이 몇 가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운동 유튜버 GPT님도 비슷한 내용의 말들을 하죠. 이분들이 말하는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볼까요? 순수 체지방 1kg 감량을 위해서는 7,700칼로리를 태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활동 칼로리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칼로리에 맞춰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의 적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해줘야 근손실 없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심으뜸님, GPT님은 각자의 방법으로 본인의 몸에 맞는 음식량, 운동량을 파악한 뒤 식단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두 끼를 일반식으로 먹었다면 800칼로리 곱하기 2, 1600칼로리가 되기 때문에 남은 한 끼는 400칼로리에 샐러드 같은 건강식으로 하루 섭취 열량을 2000칼로리로 맞추는 것이죠. 이는 주 4일 이상 운동하는 성인 남성의 평균 활동 칼로리인 2400칼로리 미만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식단이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식단을 진행하게 되면 오래 지속하지 못하면서 실패의 감정만 남아 다이어트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심리적 문제를 경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자체를 위한 정확한 식단, 실패를 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멘탈을 챙길 수 있는 뇌과학과 연결되어 있는 인문학적인 지식, 영상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이를 웃으며 함께 해주는 주변의 친한 사람들까지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사람이 가진 도구, 실패하는 사람이 가진 도구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도구를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사람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사람 프레임이라 무엇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것이다 라는 사람의 근거를 판단으로 하는 프레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이고 악한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사람 프레임입니다. 가수 김종국님의 운동 어록들을 살펴볼까요? 이러한 명언들을 보고 김종국님이 운동하는 것을 보면 김종국이니까 가능한 거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하지만 같은 루틴,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운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몸과 건강한 식습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사람별로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를 상황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김종국이기 때문에 운동을 잘하는 거다, 운동 유튜버이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하는 거다라는 말들이 대표적인 예시이죠. 비슷한 상황에 들어간다면 일반인 또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앞서 나왔던 분들은 이를 체감하며 절실히 깨닫고 본인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드는 데 노력을 쏟는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같은 뜻을 담고 있는 말들을 하는 거죠.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건강한 식단을 해야 한다, 움직이는 것보다 적게 먹어야 한다 등 교과서적인 말들이 정답인 이유예요. 자, 그럼 성공적인 프레임, 실패를 하는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결과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성공적인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블라인드에서 2점대의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들의 리뷰를 들고 와봤는데요. 단점 항목을 보다 보면 회사의 경영진 마인드를 알 수 있는 멘트들이 나옵니다. 실제 이런 분위기를 가진 회사를 모티브로 만든 유튜브 컨텐츠가 있죠. 조조스의 장면들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멘트들이 소름돋게 앞의 단점들과 일치하지 않나요? 반대로 글로벌적 성공을 이룬 삼성 이건희 회장의 프레임이 보이는 말들을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유명한 어록이 있죠.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천재 한 명이 2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일하기 싫으면 놀아라. 안 내쫓는다. 그러나 남의 발목은 잡지 마라. 가장 무서운 게 무책임, 무관심, 무참여라는 통찰력 있는 말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마인드의 결과는 삼성이라는 거대하고 훌륭한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의 10가지 성공 법칙들도 있는데요. 이들이 남긴 말의 결들을 보면 결국 비슷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자,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가 가진 프레임과 흔히 말하는 조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진 프레임을 비교해봤습니다.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전자의 프레임이 옳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올바른 프레임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보다 남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두 가지 실험 예시를 한번 살펴보죠. 자이언츠 교수의 실험이 있는데요. 당시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대가로 평가받던 자이언츠 교수가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연구자는 대학생들에게 현재 관심 있는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 적게 했고 그 주제가 얼마나 좋은지를 스스로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기 직전 어떤 참가자들에게 자이언츠 교수의 찡그린 얼굴을 아주 빠른 속도로 띄워줬고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 자리 잡게끔 상황을 만들었죠. 자료 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이언츠 교수가 찡그린 얼굴을 본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 주제에 C+의 점수를 줬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A-의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아주 큰 차이를 보였어요. 2008년 공개된 하버드대 교수 제임스 파울러의 논문을 보면 프레밍엄 심장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들과 행복해질 확률이 약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행복도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울러 교수는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대학생 1700명의 친구 관계를 분석했죠. 이들이 사진을 공유하고 태그하는 친한 친구들의 수는 평균 6명 정도였습니다. 파울러 교수는 이들의 프로필 사진을 분석해 어느 정도로 웃고 있는지를 통해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진 속 얼굴의 웃음은 그 사람의 행복의 정도를 알려주는 좋은 단서라고 합니다. 그 결과 오프라인 네트워크 분석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와 아주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웃는 사람에게는 웃는 친구들이 많았고 웃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웃지 않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또 웃는 사람은 웃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친한 친구가 한 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웃는 사람들일수록 친구 관계방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의 행복이 내 친구에게 영향을 준다는 상황 프레임을 인지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의 행복에 대해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심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현명하게 판단해 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죠. 잘못된 프레임에 빠지는 이유. 우리는 종종 과거와 미래를 왜곡하며 잘못된 길을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 지명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두고 그럴 줄 알았지. 예고된 사건이었어. 처음부터 그렇게 될 일이었어. 라고 하며 현재의 결과론적인 지식을 과거에도 존재했던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난 그 주식이 오를 줄 알았어. 그 지역 땅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 이 문제 정답 알았는데 틀렸네? 등등의 착각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합리화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원하는 프레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력을 흐르게 하는 원인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유 효과.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테일러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이라고 명명한 개념입니다. 리처드 테일러 교수가 코넬 대학에서 재직할 당시 진행한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코넬 대학의 로고가 새겨진 기념 머그잔을 자신의 수강생들 중 일부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후 테일러 교수는 일종의 경매 시장을 열었고 머그컵을 받은 학생들에게 컵을 적절한 판매 가격을 적게 했습니다. 컵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는 컵을 구매하기 위해 적절한 구매 가격을 적게 했습니다. 컵을 판매하려는 학생들은 평균 5.25달러의 판매가를 적어냈고 구매하려는 학생들은 평균 2.75달러의 구매가를 적어냈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일단 내 것이 되고 나면은 그 물건의 심리적 가치는 상승한다. 이것이 바로 소유 효과이죠. 후불제의 위력. 선불제로 가격을 산다면 잘못 선택했을 때 생길 부담감 때문에 되게 장점을 찾는 프레임으로 접근하지만 후불제로 주문을 했을 때 이 물건이 반품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가 하는 등 단점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홈쇼핑, 쿠팡 등의 쇼핑을 하실 때 애매한 물건을 구매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쓰지 않을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쓰겠지, 반품하는 게 더 귀찮아 라는 등의 이유로 이미 온 물건의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후불제로 구입한 무언가의 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프레임 11가지를 제시합니다. 소비보다는 의미 중심적으로 프레임을 가져라, 접근 프레임을 견지하라, 지금 여기 프레임을 가져라,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등의 것들이 있죠. 모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들이에요. 분명 우리 삶에서 많은 요소들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결핍이 너무 심한 사람이 나한테 심각한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인류애를 상실하게끔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프레임을 선택할 경우 사고뭉치, 트러블 메이커, 눈치 없는 사람이 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겁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의 심각한 경우까지 가지 않더라도 매사에 부정적이게만 바라보며 탓을 일삼는 젊은 사람들, 일을 던져버리며 무책임한 팀원,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고 상처만 주는 부모, 어린 놈들이 쯧쯧 하면서 혀만 차는 어른들이 가진 프레임을 나에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인들에게도 갈등을 야기하고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들을 이용한 성찰을 통해 의미있고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삶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학생, 조직에서 능력이 좋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서로에게 헌신하며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부, 아이들이 배려할 줄 알고 따뜻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부모, 젊은 세대에게 현명한 지혜를 남길 수 있는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프레임을 다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한쪽에 강력한 장점을 가지게 된다면 다른 면에서는 취약함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는 아주 뛰어난 혁명가였지만 직원들에게는 항상 긴장감을 유발하며 폭언 또한 자주 하는 사회성 부족의 난폭한 CEO였죠. 하지만 항상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프레임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말리는 경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명한 프레임을 갖추어 좋은 사람으로 우뚝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에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에 더해 더 전문적인 내용들이 책에 들어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광장이었습니다.